아버지의 시체를 유골함에 담아 강물에 뿌린 그날, 나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그 자유는 피로 물든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내 가슴을 파고들어 영원한 상처를 새겼다. 이게 내가 원한 가족의 끝이야. 아빠라고 속삭이던 내 목소리는 6해의 증오가 응축된 독극물이었다. 할머니의 장례식에서 아버지가 나타난 건 그날 비가 쏟아지던 오후였다. 검은 양복을 입은 그는 우산도 없이 서 있었고 그의 눈빛은 여전했다. 그 탐욕스러운, 나를 삼킬 듯한 시선. 지분을 내놓아라. 그게 내 어머니의 유언이야 라고 그는 말했다. 나는 웃었다. 웃음이 터져나왔다. 6해 동안 쌓아온 이 사업이, 할머니의 피땀이 스며든 이 회사가 이제 그의 손에 넘어가야 한다는 건 우스꽝스러운 농담이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숨겨진 건 복수의 불꽃이었다. 그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 순간 모든 게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 나는 강나루에서 아버지의 유골을 뿌린 후 그 빈 유골함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할머니의 작은 아파트, 서울 변두리의 낡은 건물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공기 중에 스며든 먼지 냄새와 함께 할머니의 향기가 되살아났다. 그녀는 늘 이 집을 둘이 요새라고 불렀다. 아버지가 떠난 후 우리는 이곳에서 버텼다. 6해, 그 세월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날까지 나는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아버지, 김민준. 그는 한때 우리 가족의 중심이었다. 아니,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다. 20대 중반에 사업을 시작해 중소기업으로 키워올린 그는 주변에서 성공한 가장으로 불렸다. 어머니는 그의 그림자처럼 살았고 나는 그 그림자 아래서 자랐다. 하지만 그 성공은 모래성이었다. 2019년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상속 분쟁을 피하려고 어머니의 유언장을 조작하려 했고 할머니가 그걸 막아섰을 때 그는 분노했다. 너희들은 내 인생을 망쳤어 라고 소리치며 집을 나간 그는 법적으로 우리와 연을 끊었다. 이혼 서류도 없이 그냥 사라졌다. 나와 할머니는 남겨진 빚더미와 함께 버텨야 했다. 할머니, 박순자. 그녀는 70대 중반의 강인한 여인이었다. 어머니의 어머니로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며 가족을 먹여 살린 사람. 아버지가 떠난 후 그녀는 어머니의 작은 카페를 물려받아 다시 일으켰다. 순자 커피숍, 그 이름처럼 소박했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었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게 이제는 체인점 3곳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불어났다. 할머니의 지혜와 내 끈기가 그랬다. 우리는 메뉴를 현대적으로 바꿔 인스타그램에서 바이럴을 타고 젊은 층을 끌어들였다. 커피숍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의 복수였다. 아버지가 버린 가족의 증거였다. 그날 장례식 후 집에 도착해 유골함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할머니의 장례는 조촐했다. 친척들은 대부분 아버지의 편이었고 우리를 문제 가족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울음은 6해 전에 다 흘렸다. 대신 나는 창밖을 보았다. 한강이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 아버지의 유골이 흘러간 그 강이 이제 내 자유의 상징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문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시계는 7시를 가리켰다. 커피숍 오픈 준비로 바빴는데 누군가 왔다. 문을 열자 변호사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김서연 씨 되십니까? 김민준 씨의 지시로 왔습니다. 그의 손에 쥔 서류 뭉치가 내 가슴을 꿰뚫었다. 아버지가 살아있었다. 아니, 살아있었고 이제 돌아왔다. 그는 감옥에서 풀려난 후 우리 사업의 지분을 요구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유언장, 그가 조작하려 했던 그 문서를 근거로. 나는 서류를 받아들며 웃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어요. 그럼 왜 장례식에 안 오셨어요? 변호사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다.
김민준 씨는 현재 해외에 계십니다. 사업 지분 이전을 서둘러야 합니다. 해외? 감옥에서 풀려나 직행한 곳이 해외라고? 나는 서류를 찢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복수는 차갑게. 뜨겁게 하면 불에 대는 건 내가 돼. 그날 오후, 나는 커피숍으로 갔다. 직원들이 할머니의 죽음을 애도하며 모여 있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젊은 바리스타 지은이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오늘은 더 맛있는 커피를 내자.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그 블렌드,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서울의 바쁜 아침, 사람들은 우리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 속에서 나는 계획을 세웠다. 아버지의 귀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는 지분을 원했다. 나는 그의 모든 걸 빼앗을 거야.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사진을 꺼냈다. 그녀의 미소가 나를 탓하는 듯했다. 서연아, 용서해. 하지만 용서는 없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죽음 직후 보험금을 착복하려 했다. 할머니가 막았고 그는 우리를 버렸다. 6해 동안 나는 밤마다 악몽을 꿨다. 아버지의 웃음소리, 어머니의 비명. 이제 그 악몽이 현실로 돌아왔다. 변호사의 전화가 왔다. 내일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김민준 씨가 직접 오실 겁니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할머니의 일기를 펼쳤다. 그녀는 매일 썼다. 오늘 서연이가 웃었다. 그게 내 행복.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 당신의 복수를 내가 할게요. 아버지가 지분을 요구하는 순간 내 6해의 고통이 폭발할 거예요. 밤이 깊어갔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사업 기록을 검토했다. 우리 커피숍 체인은 이제 연매출 50억 원. 아버지가 떠날 때 그는 빚만 남겼다. 그 빚을 갚으며 우리는 성장했다. 이제 그는 그 열매를 따려 한다. 웃기지 마. 나는 이메일을 보냈다. 변호사에게. 좋아요. 내일 봅시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아버지의 과거를 파헤치는 거였다. 그의 감옥 생활, 해외 도피. 모든 걸. 다음 날 회의실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그는 변했다. 6해가 그를 늙게 만들었다. 머리카락이 희끗하고 눈가에 주름이 깊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여전했다. 서연아, 오랜만이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어머니의 유언장에 따라 사업 지분 40%를 김민준 씨께 이전해야 합니다. 나는 웃었다. 유언장. 그 조작된 거요? 할머니가 증인으로 나서서 무효화됐잖아요. 아버지의 눈이 번뜩였다. 그건 오해야? 내 어머니는 나한테 모든 걸 물려주고 싶어 했어. 오해. 나는 테이블을 쳤다. 오해. 당신이 어머니의 보험금을 훔치려 한 게 오해야? 할머니를 때리고 나를 때리고 도망친 게 직원들이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건 과거야. 이제 나는 변했어. 사업을 키워줄게. 함께 하자. 함께?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6해의 외로움, 할머니의 병상에서의 고통. 나는 서류를 밀어냈다. 나가세요. 지분. 꿈도 꾸지 마세요. 그가 떠난 후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복수의 시작이었다.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아버지의 과거를 캐기 위해. 그는 사기죄로 감옥에 갔었다. 보험 사기.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그 사실을 알면 그는 끝장날 거야. 며칠 후 첫 번째 단서가 왔다. 아버지가 해외에서 사업을 꾸미고 있다는 정보. 그는 우리 커피숍의 레시피를 훔쳐
비슷한 브랜드를 론칭하려 했다. 웃기지 마. 나는 내 네트워크를 동원했다. SNS, 업계 지인들. 김민준 씨 아세요? 조심하세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기일이 다가왔다. 나는 그녀의 무덤에 갔다. 할머니, 제가 지킬게요. 이 사업, 우리 가족의 유산.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아버지를 파괴할 거야. 법적으로, 감정적으로. 모든 걸. 아버지의 그림자가 사라진 듯한 그 주, 나는 사업에 몰두했다. 커피숍 체인의 확장을 계획했다. 강남의 4번째 지점을 열기로 했다. 할머니의 레시피를 바탕으로 한 신메뉴, 순자의 추억. 달콤한 라떼에 할머니의 손때가 묻은 쿠키를 곁들인 거였다. 손님들은 열광했다. 이 맛, 진짜 감동이에요. 리뷰가 쏟아졌다. 매출이 올랐다. 하지만 내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다. 밤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함께하자라는 말, 그건 거짓이었다. 그는 늘 그랬다. 어린 시절 기억이 되살아났다. 아버지는 사업에 빠져 집에 늦게 왔다. 어머니는 기다리며 요리를 했다. 오빠, 오늘은 일찍 와. 하지만 그는 취해서 들어오곤 했다. 돈이 없으면 가족도 없어. 그 소리가 내 귓가에 맴돌았다. 어머니의 사고 후 그는 더 악화됐다. 장례식에서조차 보험금을 계산했다. 할머니가 민준아, 순자 마음이야 라고 타일렀을 때 그는 당신들 때문에 망했어 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떠났다. 그 6해 할머니와 나는 서로를 의지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저녁에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했다. 서연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할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그녀는 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웃었다. 이제 내 차례야. 사업을 키워. 나는 그녀를 위해 더 열심히 했다. 병원비를 벌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다. 아버지의 소식은 없었다. 그는 우리를 완전히 잊었다. 이제 그는 돌아왔다. 지분을 요구하며. 나는 내 변호사 이준호 씨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그는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남자였다. 서연 씨, 김민준 씨의 기록을 봤어요. 사기죄로 3년 복역. 출소 후 해외로 도피. 지금은 싱가포르에서 비슷한 사업을 시작하려 해요. 싱가포르. 그곳에서 우리 레시피를 베끼려 한단 말인가? 증거를 모읍시다. 특허 침해로 고소할 수 있어요.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법만으로는 부족했다. 복수는 더 깊어야 했다. 나는 아버지의 약점을 찾기로 했다. 그의 과거 연인, 사업 파트너. SNS를 뒤졌다. 아버지의 페이스북 계정. 그는 여전히 활발했다. 새로운 시작, 이라는 포스트 아래 낯선 여자의 사진. 그녀는 젊었다. 30대 초반. 누구지? 나는 검색했다. 최은비. 아버지의 새 사업 파트너. 그녀의 인스타그램은 화려했다. 싱가포르의 고급 호텔, 비즈니스 미팅. 하지만 댓글 하나가 눈에 띄었다. 민준 오빠, 조심해. 한국에서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내 작업이었다. 업계 포럼에 익명으로 올린 글. 김민준, 사기꾼. 보험 사기 전문 이 조회수가 올라갔다. 아버지의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연락을 했다. 서연아, 그 소문 내 짓이야.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메시지를 보냈다. 지분 포기하세요. 아니면 더 나빠질 거예요. 그의 반응은 빨랐다. 다음 날 커피숍에 나타났다. 강남 지점 오픈 준비 중이었다. 그는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이게 내가 할 짓이야? 가족을 망치려 해. 손님들이 웅성거렸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가족. 당신이 버린 가족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당신 탓이에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순자 할머니. 미안해. 하지만 사업은 달라. 어머니의 유산이야. 유산. 나는 웃었다. 유산은 우리 피땀이에요. 당신이 남긴 빚을 갚으며 키운 것. 그는 주먹을 쥐었다. 내 인연 후회할 거야. 그는 떠났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오늘은 모두 쉬세요. 특별 보너스 줄게요. 그들은 고마워했다. 지은이가 물었다. 사장님, 그 사람 누구예요? 아무도 아니에요. 과거의 유령. 그날 밤 나는 최은비를 조사했다. 그녀는 싱가포르에서 성공한 마케터였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비즈니스 이상. 그녀의 포스트에 아버지의 태그. 파트너십의 시작. 나는 익명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김민준 씨 조심하세요. 그는 사기꾼이에요. 증거 있어요. 첨부한 건 아버지의 감옥 기록 스크린샷. 그녀의 답은 없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녀의 인스타가 조용해졌다. 아버지의 전화가 다시 왔다. 서연아, 그만해. 만나서 이야기하자. 나는 수락했다. 한강공원에서 비가 내리던 오후. 그는 우산을 들고 왔다. 은비가 나한테 물었어. 내가 한 짓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당신의 미래를 망치려 해요. 당신이 우리한테 한 것처럼. 그는 한숨을 쉬었다. 서연아, 나는 잘못했어. 어머니 사고 후 정신이 나갔어. 보험금은 가족을 위해 썼어. 거짓말. 나는 그의 눈을 보았다. 가족. 당신은 도박으로 탕진했어요. 할머니가 알아냈잖아요. 그는 침묵했다. 비가 새졌다. 지분만 주면 사라질게. 약속해. 나는 웃었다. 사라지세요. 지분 없이. 그는 다가왔다. 내가 나를 죽일 셈이야. 그의 손이 내 팔을 잡았다. 나는 뿌리쳤다. 죽이는 게 아니라 파괴할 거예요. 당신의 자존심, 사업, 모든 걸. 그가 떠난 후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울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왜 그는 돌아왔을까? 왜 이제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용서가 약함이 아니야. 하지만 복수는 내가 선택한 길. 나는 선택했다. 이 길을. 사업은 성장했다. 강남 지점이 오픈했다. 오픈 파티에서 나는 연설했다. 이곳은 가족의 이야기예요. 이름과 일어섬의 손님들이 박수 쳤다.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아버지의 다음 수는 뭘까? 며칠 후 최은비로부터 연락이 왔다. 만나요. 김민준 씨에 대해.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예뻤지만 피곤해 보였다. 그가 당신 딸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우리를 버렸어요. 6해 동안 그녀는 서류를 내밀었다. 이게 그의 사업계획서. 당신 레시피를 베꼈어요. 이 증거였다. 나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함께 무너뜨릴까요? 그녀는 망설였다. 나는 그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배신당했어요.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독이었다. 우리는 동맹이 됐다. 복수의 첫 번째 동지. 최은비와의 만남 후 내 삶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낮에는 사업가, 밤에는 복수자. 그녀는 싱가포르에서 자료를 보냈다. 아버지의 이메일, 계약서. 모든 게 우리 레시피를 노린 증거였다. 이걸로 특허 소송 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도 배신의 맛을 알았다. 아버지는 그녀의 돈을 투자받아 사업을 꾸몄지만 그녀를 속였다. 민준 씨는 가족을 버린 적 없대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그의 가족은 돈뿐이에요. 소송 준비가 시작됐다. 변호사 이준호 씨가 팀을 꾸렸다. 이건 강력해요. 침해 증거가 명확하니 하지만 아버지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내 커피숍에 소문을 퍼뜨렸다. 저 사장, 가족 문제로 망할 거래 공급업체가 연락을 끊으려 했다. 커피 원두 가격이 올랐다. 나는 대체 공급선을 찾았다. 포기하지 마세요. 직원들이 말했다. 그들의 지지가 내 힘이었다. 한강공원 만남 후 아버지는 더 집요해졌다. 매일 메시지. 서연아, 용서해. 아버지야, 아버지? 그 단어가 역겹다. 나는 블록했다. 하지만 그는 직원에게 접근했다. 지은이가 울며 왔다. 그 아저씨가 저한테 돈 주고 사장님 험담하래요. 나는 그녀를 안았다. 미안해. 그 사람 무시해. 지은이는 충성스러웠다. 사장님 가족이에요? 왜 그래요? 가족은 선택이에요. 우리는 선택한 가족. 할머니의 기일에 나는 묘지에 갔다. 비가 그쳤다. 할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의 복수 꽃을 놓고 나는 계획을 세웠다. 아버지의 싱가포르 사업을 무너뜨리기. 최은비와 함께 투자자들에게 자료를 뿌렸다. 김민준, 사기꾼 뉴스가 됐다. 싱가포르 로컬 미디어. 한국 사기범, 현지 사업시도 아버지의 파트너들이 철수했다. 그의 반격은 빨랐다. 내 사업의 세무조사를 신청했다. 불법 상속 D라는 명목으로 세무서 직원이 왔다. 김서연 씨, 서류 제출하세요. 나는 준비돼 있었다. 모든 기록이 깨끗했다. 이건 괜찮아요. 직원이 말했다. 아버지의 계략이 실패했다. 그는 전화했다. 내 인연.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나는 대답했다. 당신이 시작한 거예요. 6해 전. 그 통화에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자 할머니가 죽었다고. 왜 안 알려줬어? 알려줄 가족이 없었어요. 침묵. 서연아, 만나자. 진심으로 이번엔 호텔 라운지.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미안해. 어머니 사고 후 나는 무너졌어. 도박, 사기. 다 후회야. 눈물이 흘렀다. 연기인가? 나는 그의 손을 보았다. 떨리고 있었다. 후회. 그럼 집은 포기하세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 인생이야. 어머니의 꿈. 꿈. 어머니의 꿈은 가족이었다. 나는 일어났다. 당신의 꿈은 탐욕이에요. 문을 나서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내 차례야, 아빠. 소송이 제기됐다. 아버지의 싱가포르 회사가 피고 최은비가 증인으로 나섰다. 그는 레시피를 훔쳤어요. 재판은 원격으로. 아버지의 얼굴이 화면에 떴다. 창백했다. 서연아, 왜 나를 파괴해? 판사가 물었다. 피고, 변론하세요. 그는 울먹였다. 가족 분쟁이에요? 오해야. 하지만 증거가 산더미였다. 판결은 유리했다. 침해 인정. 배상금 10억. 아버지는 무너졌다. 뉴스에 나왔다. 사기꾼 사업가, 패소. 그의 싱가포르 생활이 끝났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내 집 앞에 서 있었다. 서연아, 도와줘. 빚이 모든 걸 잃었어. 나는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그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하지만 내 눈은 차가웠다. 조건이 있어요. 모든 걸 털어놓으세요. 어머니의 죽음, 보험금, 모든. 그는 앉아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의 사고는 우발적이었다. 하지만 보험금을 착복하려 한 건 사실. 나는 약했어.
도박에 빠져 나는 녹음했다. 할머니를 때린 것도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그 순간 내 증오가 절정에 달했다. 좋아요. 이제 끝내요. 나는 그 녹음을 변호사에게 보냈다. 추가 소송. 가족 학대 및 사기. 아버지는 체포됐다. 경찰이 왔을 때 그는 나를 보았다. 서연아. 배신자. 나는 미소 지었다. 당신이 가르친 거예요. 감옥에서 온 편지. 용서해. 사랑해. 이 사랑. 웃기지 마. 나는 찢었다. 사업은 호황이었다. 강남 지점이 히트쳤다. 나는 새로운 메뉴를 출시했다. 용서의 라떼 쓴맛이 강한 하지만 끝에 달콤함이 도는? 손님들은 긴 생 같아요 라고 했다. 맞다. 내 인생. 하지만 밤에 외로움이 왔다. 할머니가 그리웠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체포 소식이 주변에 퍼졌다. 친척들이 연락했다. 서연아, 너무했어, 너무했다. 그들은 몰랐다. 6해의 고통을. 최은비가 왔다. 이겼어요. 하지만 후회 안 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게 공평해요. 그녀는 웃었다. 함께 커피 한 잔. 우리는 강남 지점으로 갔다. 창밖으로 서울이 빛났다. 복수의 다음 단계는 뭘까? 아버지의 체포 후 내 삶은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는 폭풍전의 것이었다. 사업은 확장됐다. 부산에 지점을 열었다. 순자 커피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김서연 대표, 성공 비결은 나는 항상 말했다. 가족의 힘. 기자들은 몰랐다. 그 가족이 파괴된 유산 위에 세워졌다는 걸. 감옥에서 아버지의 재판이 시작됐다. 나는 증인으로 불려갔다. 법정은 차가웠다. 아버지는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다. 서연아. 그의 눈이 애원했다. 판사가 물었다. 피해 사실을 말씀하세요. 나는 차분히 말했다. 6해 전 그는 우리를 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을 조작하려 했고 보험금을 착복했습니다. 할머니를 학대했고 사업을 훔치려 했어요. 청중이 웅성거렸다. 아버지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가족 감정입니다. 증거가 약해요. 하지만 녹음이 있었다. 그의 고백. 그는 스스로 인정했어요. 재판은 길었다. 증인들이 나왔다. 공급업체 최은비. 그녀는 그의 사기는 반복됐어요 라고 증언했다. 아버지는 무너졌다. 서연아, 제발. 판결은 유죄. 5년 선고. 그는 끌려갈 때 나를 노려보았다. 너는 괴물이야. 나는 속으로 웃었다. 당신의 딸이에요. 재판 후 나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그 자유는 공허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의 사진을 보았다. 엄마, 끝났어. 눈물이 흘렀다. 복수는 승리였지만 상처는 남았다. 할머니의 일기. 서연아, 분노는 불이야. 조심해. 나는 조심했다. 사업에 집중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옛 친구들이 연락했다. 민준이가 불쌍해. 도와줘. 불쌍. 나는 거절했다. 그의 선택이에요. 대신 나는 자선 활동을 시작했다. 순자 재단 홀어머니 가정을 위한 장학금. 미디어가 보도했다. 김서연, 성공 뒤 인해 아이러니했다. 복수의 열매가 서남으로 돌아왔다. 최은비와의 우정은 깊어졌다. 그녀는 한국으로 왔다. 싱가포르에서 새로 시작했어? 당신 덕분에 우리는 함께 여행했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이야기했다. 민준 씨, 정말 사랑했어요. 그녀는 한숨 쉬었다. 사랑은 착각이었어. 그는 나도 버렸을 거야.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처럼. 제주에서 돌아와 예상치 못한 소식이 왔다. 아버지의 동생, 내 삼촌. 서연아, 민준이가 병이야. 감옥에서 암 초기지만. 나는 동요했다. 왜 나한테? 삼촌이 말했다. 용서받고 싶대. 용서?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병원으로 갔다. 아니, 감옥 의무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서연아. 왔어. 그의 얼굴은 헬쑥했다. 미안해. 모든 걸 나는 앉았다. 왜 버렸어요? 그는 눈을 감았다. 두려웠어. 내 어머니 죽음 후 내가 가족을 지킬 수 없다고. 도망쳤어. 진심인가? 할머니를 때린 건 분노였어. 나 자신에게. 나는 녹음기를 켰다. 아니, 이번엔 껐다. 용서할 수 없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집은 포기할게. 내 거야. 그의 말은 충격이었다. 집은 포기. 변호사를 통해 서류가 왔다. 그는 모든 권리를 양도했다. 왜? 나는 물었다. 그의 답장. 내가 이겼어. 이제 자유롭게 살아. 자유? 나는 울었다. 이겼는데 왜 슬픈가? 사업은 피크에 달했다. TV 출연. 드라마틱한 성공 스토리.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인생은 드라마예요. 하지만 끝은 행복하게. 하지만 내 끝은 뭘까? 최은비가 임신했다. 민준 씨 아냐. 새 남자 축하했다. 그녀의 행복이 내 상처를 치유했다. 우리는 파티를 열었다. 강남 지점에서. 손님들, 직원들. 건배. 새로운 시작, 술이 돌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아버지의 병, 용서의 문턱. 밤에 나는 한강으로 갔다. 유골을 뿌린 그곳. 아빠, 당신이 자유를 주셨어요. 하지만 내 자유는 아직 위 바람이 불었다. 결정의 순간이었다. 아버지의 병 소식 후 내 마음은 갈등으로 물들었다. 사업은 순항 중이었다. 순자 커피가 프랜차이즈로 성장했다. 해외 진출 계획까지. 하지만 밤마다 악몽이 왔다. 아버지의 수갑찬 손, 그의 괴물이라는 말에 나는 괴물인가? 복수는 공평했지만 내 영혼을 갉아먹었다. 삼촌이 다시 연락했다. 민준이가 악화됐어. 면회 신청에 나는 망설였다. 최은비가 말했다. 각 마무리 지어. 그녀의 조언은 늘 날카로웠다. 감옥 면회실.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서연아. 고마워. 와줘서. 그의 목소리는 약했다. 왜 집은 포기했어요? 그는 웃었다. 약한 미소. 내가 증명했어.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선택이야. 나는 실패했지만 너는 아니야. 그 말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사랑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항상. 사고 후 나 자신을 용서 못했어. 진심이 느껴졌다. 할머니도. 나는 손을 내밀었다. 그는 잡았다. 차가운 손. 서연아, 용서 안 해도 돼. 하지만 잊어져 있기 불가능했다. 하지만 용서. 어쩌면. 면회 후 나는 변호사에게 말했다. 소송 취하해요. 사기 부분만. 그는 놀랐다. 왜요? 공평하게. 그는 이미 잃었어요. 재판이 재개됐다. 감형. 3년으로 줄었다. 아버지의 편지. 고마워. 사랑해. 사랑. 그 단어가 내 가슴을 녹였다. 하지만 복수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그의 옛 동료 하나가 증언했다. 민준이가 보험금을 도박으로 잃었어요.
당신 어머니 사고, 의심스러워요. 사고. 의심. 나는 조사했다. 사고 보고서. 브레이크 불량. 하지만 아버지의 차였다. 그는 어머니를 죽였나? 증거를 찾았다. 정비 기록. 그는 브레이크를 조작했다. 아니,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의심이 싹텄다. 나는 아버지를 다시 만났다. 엄마 사고, 당신 짓이에요. 그의 눈이 커졌다. 아니야. 우발적이었어. 브레이크. 내가 고치지 않아서 고치지 않았다. 방치. 당신 탓이에요. 나는 소리쳤다. 그는 울었다. 미안해. 모든 게 내 탓. 그 순간 증오가 되살아났다. 용서. 꿈도 꾸지 마. 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살인 미수. 증거는 약했지만 그의 고백이 있었다. 재판은 혼란스러웠다. 미디어 폭풍. 커피 여제, 아버지 고소. 나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무너졌다. 서연아, 그만. 판결은 유죄. 추가 10년. 체포되는 그날, 그는 나를 보았다. 이게 내 복수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죄값. 그는 끌려갔다. 영원히. 사업은 흔들렸다. 스캔들. 매출 하락. 직원들이 떠났다. 지은이가 말했다. 사장님, 왜요? 진실 때문. 나는 버텼다. 최은비가 도왔다. 함께 다시 세워요. 우리는 재브랜딩했다. 순자 커피, 진실의 맛. 하지만 내 마음은 산산조각. 어머니의 죽음. 아버지의 죄. 나는 한강으로 갔다. 엄마, 미안해. 눈물이 강물에 스며들었다. 아버지의 최종 선고 후 세상이 조용해졌다. 감옥에서 그는 죽었다. 암이 악화됐다. 소식은 삼촌에게서 왔다. 민준이가 갔어. 유언장에 내 이름. 유언장. 나는 갔다. 변호사 사무실. 김서연에게 모든 건 아무것도 없었다. 빚분. 하지만 편지가 있었다. 서연아, 미안. 사랑. 자유롭게 살아. 자유. 나는 울었다. 복수의 끝은 공허였다. 사업을 되살렸다. 순자 커피는 더 강해졌다. 해외 진출 성공. 뉴욕 지점 오픈. 나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보았다. 할머니, 엄마, 봐요. 최은비와 결혼했다. 그녀의 아이를 키웠다. 우리 가족 행복이 왔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밤에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용서했나? 어쩌면. 이제 나는 이야기한다. 이 드라마를. 왜냐면 복수는 끝나지만 치유는 계속되니까. 서울의 커피숍에서 나는 손님에게 말한다. 이 커피, 가족의 맛이에요. 그 맛은 쓴 후 달콤. 내 인생처럼.